안녕하세요. 윤유경 원장입니다. 2025년 대비 윈터스쿨, 그다음에 국어 독서 논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설명회를 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이 어떤 학원인가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보니까 절반 정도는 저희 학원 비재원생 부모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학원의 성과나 우리 학원의 성격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원에서 어떤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 또한 저희 학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저희 학원은 제 이름을 따라서 제가 원래 국어 선생님이었고 굉장히 그 국어로서 원래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학원을 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해서 아이들의 특히 중3 아이들이 고등으로 들어간다든지 모의고사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독서 논술을 런칭을 했는데 가칭 청개의 눈이라는 이름으로 독서 논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윈터스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 썸머보다 굉장히 2배, 3배 중요해요. 그만큼 기간이 길기 때문이고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증폭될 수 있는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겨울방학이 중요한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윈터스쿨 파이터 윈파나 그다음에 올파, 이돌 스파르타와 같이 하는 올파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 대한 먼저 소개를 하자면요. 저희 학원은 수능 1등급 수능 만점을 만든 경험이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시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2024년도에 1학기만 가지고 제가 집계를 내봤더니 이렇게 몇 과목 다 전교 1등인 친구도 있고 과목별 전교 1등 학생들이 한 40여 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등급 또한 한 학교에 12, 13명이고 이제 고등만이죠. 그런데 국영수 1등급인 학생들이 평고에 2명, 뭐 비전고에 1명이고요. 또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1등급들이 99명 정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중복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그럼 윤유경 학원 학생들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다음 이제 등급 점수 대표 상승자들은 대부분 보세요. 여기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된다든지 3등급에서 1등급 무려 3개 등급이 오른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최근에는요 8등급인데 국어를 3등급 맞은 친구도 있어요. 5개 등급이 상승한 아이도 있어요. 이런 그 상승은 저희 학원에서는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등급 대폭 상승자들도 이렇게 많은 숫자를 있습니다. 74건이나 되네요. 자, 100점 아이들도 중등 학생, 고등학생 한 40건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명예전당에 총 몇 건이 있을까? 몇백 건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윤유경 학원은 이렇게 학생들이 많나? 몇천 명 되나 보다. 명예전당이라고 하는 건 전교 1등이거나 1등급이거나 등급이 20점 이상 대폭. 등급은 이 2등급 이상이고 점수가 20점 이상이죠. 이런 상승한 친구들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학생들 평택에 있는 애들이 다 다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다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학원에서 열심히 하면 그렇게 성적이 올라갑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 저희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상담할 때는 식스센스라고 하는 아이들의 기질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성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반 매칭을 해드리죠. 선생님과 학생들을.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각 과목별 그 다음에 학교별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계세요. 대부분 장기 근무하시는 우수한 선생님들입니다. 사실 이 선생님들께서는요. 저희 평택에
있을 이유가 없을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평택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원의 특성은요. 국어부터 시작을 했는데 모든 수업에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보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도 있는데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고 모르는 것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원은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강의만 듣는 것을 저희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강도 꼭 들어야 될 것만 들으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에 우리 학생이 국어하고 영어에 3시간 수업을 받았다 하면 저는 3시간 이상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야지 진짜 자기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관리를 해서 스공이라고 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캠프, 그다음에 자공이라 해서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시험 기간에 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생기부를 담당하는 수석 컨설턴트님이 계세요. 저도 컨설턴트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최적화된 대학을 가는 로드맵을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방학 중에 여름방학에도 이루어지고요. 겨울방학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신뿐만 아니라 인서울을 가려면 최저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수 있고 수능으로도 가능한 모의고사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신 시험 또한 모의고사식으로 내기 때문에 모의고사 관리라고 하는 게 단지 방학 때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학기 중에도 모의고사식 수업을 선호합니다. 내신에 굉장히 유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학 입시를 두 개년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의예과, 수의학과, 뭐 서울대 이게 옛날에는요. 제가 한 뭐 3, 4년 내에 이룰 수 있는 뭐 이런 성적이 거의 1, 2년 안에 뭐 9년간 535건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중복이 포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해줬고 우리 평택에서는 대학을 가는 데는 과히 기록할 만한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님들께서 믿어주시고 우리 학생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이제 보시면 이게 8년간이라고 써졌는데 9년간인데 이제 당해 연도는 뺐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것입니다. 보면 서울대도 한 개가 아니에요. 뭐 그다음에 뭐 의대도 한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제가 꿈꾸던 이런 이상적인 입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보면은 카이스트나 수의대, 그다음에 뭐 경희대라든지 여러 가지 교원대라든지 이대 외국어대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이 많은 결과로 입증된 윤유경 학원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결이 뭐냐고요? 첫째는 저는 학교별 과목별 전문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그 숫자가 많지 아니하면 사실은 학교별 과목별 전문 선생님 배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그 과목의 선생님 수요가 많으면 서너 명, 적으면 한두 명, 아주 많아도 뭐 4명, 5명을 넘어가지 아니한데 저희는 8명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논술 선생님까지 들어오니까 뭐 10명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 선생님이 배치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분석을 제대로 하고 그 학교의 시험 경향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수시 준비를 굉장히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유튜브는 공개할 수 없고 여러분들께서 윤유경 학원이라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동영상에 제가 한 달 전에 평택 내 고등학교 시험지 분석을 각 선생님들이 해놓은 것을 동영상으로 올려놨어요. 설명회 한 거를 그것을 참조해서 보시면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꼭 이거는 필수적으로 찾아보면 저희 윤유경 학원만 유일하게 하는 거예요. 각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이거를 꼭 찾아봐서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인가에도 참고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또한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의 기준이 되겠죠. 이것을 학생들이 어머니만 보시지 마시고요. 엄마, 아빠랑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보면 '아 내가 마냥 이러고 있을 게 아니구나.' 이런 좀 자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저희 학원 과목의 개설 과목은 굉장히 할 수 있는 과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모든 과목이 들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 사탐만 빠져 있습니다. 사탐은 스스로 공부해도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에도 앞으로는 이과계 학생들도 사탐이 공통으로 꼭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는 분이 제가 5명 이상 늘어난다면 대치동에서 사탐 선생님을 모셔오겠습니다. 논술 선생님 이미 모셔오기로 됐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대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올인원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윤유경 학원의 가장 대표적인 국어 과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어는 과학이다. 국어에도 공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국어 공부를 할 때 그래요. 1번에서 5번까지 문제를 풀 때 1번이 답인 것도 같고 2번이 답인 것도 3번도 답인 것도 정말 국어는 헷갈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요. 국어의 기본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어도 수학이나 영어처럼 기본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영어하고 수학이 잘해야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특히 평택 지역에서는 수학하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 있는데 국어에 많이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서울 지역이라든지 좀 공부를 특목을 많이 보는 곳이라든지는 제일 먼저 국어가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국어가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쳐요. 문장 해설력도 그렇고, 또한 문제 의도 파악 능력도 국어 능력이 우수하면 굉장히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국어도 굉장히 올해 수능은 좀 쉬었잖아요. 하지만 작년, 재작년은 국어가 역대급이었어요. 수학보다도 만점자가 다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갈 때에는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고 논구술이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국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어 학원 하면은 이곳이 잘하는 곳인가 잘하지 않는 곳인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냐면, 단 한 권으로 국어를 하는 곳이 있어요. 한 달에 한 권씩 꺼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화법, 언어 매체들에서 문법, 그다음에 독서, 작문, 문학 이렇게 많은 장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많은 장르에 대한 개념을 해야 되고 그 개념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끝내고 2달 만에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가 굉장히 튼튼한 개념 교재가 있어야 돼요. 이 개념 교재는 최소 1년에서 2년, 3년 동안 정말 사골 곰국 우려 먹듯이 아이들이 모두 다 흡수하게 만들 수 있는 교재가 제대로 있느냐? 저희는 교재를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재는 출판사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다 교재를 학원에서 만들었는데 그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교재 연구하시고 학생들의 연구하셔서 좀 더 학생들 밀착 관리를 하는 학원입니다. 이것을 하는 학원이냐, 아니면 그냥 한 권으로 하는지, 아니면 또한 문법을 한 달 만에 2달 만에 끝내고 그다음에 문학 끝내고 그다음에 독서 끝내고 이렇게 달마다 끝내건디, 아니면 선생님이 따로 있는 학원이냐. 어떤 학원은 독서 선생님 따로 있고 문법 선생님 따로 있고 문학 선생님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각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파악할 때 제각각이에요.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협조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아이들에 대한 일관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독서 먼저 끝낸다든지 문법만 먼저 끝낸다든지 이렇게 순서가 있게 되면 아이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는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다 잊어버려요. 그때 또 다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저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이들이 확실하게, 저희는 백지 테스트를 합니다. 아이들이 5개 선지형에서 그걸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념을 다 탑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로소 저희가 문제풀이를 들어가고 고난도 심화 문풀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적으로 국어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제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푸는 공식 또한 제가 만들었고 형태계는 몇 분의 선생님들이 저한테 만들어서 배워서 가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저희 국어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선생님이셨던 분도 계시고 학원 원장님이셨던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 학원에 들어올 때는 저랑 약속을 합니다. 제가 개발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써주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학생들이 실력이 올라가거나 혹은 학년이 올라가거나 반이 이동될 때 똑같은 이론으로 가르쳐야지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훨씬 심화를 빨리 할 수 있거든요. 헷갈리지 않고 집중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굉장히 잘 틀이 잡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 어법, 독해, 모의고사, 그 다음에 유형별 풀이법 이 단계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곳인지 이것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학원은요. 대부분 학생들이 중등 전문 학원에서 영어 학원을 3년 다녔어요. 4년 다녔어요 하는데 저는 고3 수능까지 다 풀었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고1 단계에서 80점을 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고등 가면 혹은 고2, 고3 올라가면 내신 성적이 퍼펙트하게 안 나올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착각하시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푼다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푼다고 교재를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그레이드의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착각하게 하고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않고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들이 모두 다 속해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면서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요. 특히 학생들을 이 가장 1, 2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은 빈칸 추론이라든지 주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문제들로 인해서 1, 2등급이 가리거든요. 근데 이 어휘나 독해나 어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손도 못 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같이 해놓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요. 저희들은 클리닉실이 배치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전문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어휘라든지 서술형이라든지 누적 테스트를 하면서 선생님 수업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장기 기억화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 클리닉실이 저희 학원은 굉장히 유명하죠. 대부분 클리닉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그냥 알바 선생님이라든 채점하는 선생님만 쓰지만 저희는 수학을 최고로 잘하는 선생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팀장 선생님께서 클리닉실에 배치되면서 각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보고 있어요. 저희가 수학 선생님만 해도 총 10분 이상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들께서 자기 수업도 하시지만 이중 관리, 삼중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개념부터서 심화, 최고난도, 특히 이제 특목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까지 수능 훈련까지 3점대, 4점대 문제도 풀 수 있는 단계 선생님들이 굉장히 있으셔서 그걸 가능하게 해줘요. 실제로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4점대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학생들이 그만둬요. 너무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교재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주 우수한 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래야 의대를 보낼 수 있고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가능한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클리닉실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듀얼 시스템. 그다음에 시험 기간에는 저희가 타이머로서 실전 훈련을 합니다. 평고라든지 신안고, 한강고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고난도 문제를 내는데 더 이상 높은 그레이드의 문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으로 아이들을 확인합니다.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런데 아이들이 대부분 중등 전문 학원이라든지 제대로 프로 선생님들에게 훈련을 받지 않은 친구는요. 3분에 풀 거를 10분 내내 풀고 있어요. 5줄로 풀 것을 A4 한 장에다 풀고 있어요. 그 친구는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문제를 다 못 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빨리 풀라고 한다고 빨리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클리닉실이라든지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고등 수학을 아주 능숙한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별 특성에 맞춘 문제를 제작합니다. 지금 신한고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평고는 진즉에 그랬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시험 보기 전에 그 문제들을 선생님께서 제작을 하고 아이들을 미리 풀려봐요. 근데 어떤 것들은 놀랍게도 저희가 학교하고 전혀 내통하지 않습니다. 전혀 학교 선생님도 아는 바도 없고요. 하지만 선생님들의 어떤 유형의 개성인지는 알아서 저희들이 시험 사전에 풀어봤던 문제 유형들이 적중한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물론 숫자는 다 바꾸죠. 그리고 변형되죠. 하지만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모의고사 시스템이란 학교별 시스템이 있다. 자,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교별로, 학년별로 그레이드가 잘 돼 있고, 지금 저희 또 30년 경력의 능력 있는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선생님 저 있을 때 100점 여러 번 맞았다고. 그런 선생님들까지 또 중복으로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과학의 해가 되지 않을까. 문과 아이들도 이제 과탐을 해야 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쉽고 재밌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학원에 국어 독서 논술이 넌싱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메리앤 울프라고 하는 읽기 뇌 분야 연구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종이책. 그러니까 디지털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이들이 문제도 풀고 책도 읽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종이책을 읽었을 때 우리 학생들의 독해력이 8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잠깐만요. 뭐가, 자, 여기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람의 뇌 안에 이미 생리적으로 인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아까 그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유아기 때 뇌의 뭐 80% 이상이 완성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지속적으로 진화가 되죠. 저도 이제 나이가 50 이상이 넘었는데요. 어, 10년 동안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학원을 운영할까? 사실은 저는 학원 강사를 해본 경력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과외 강사만 했을 뿐.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걸 몰랐죠. 그런데 밤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에게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은 굉장히 발달하는 단계 중에서 책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라고 합니다. 수포, 대포, 영포, 직포, 뭐 독포, 인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하고, 영어를 포기하면 직장을 포기하고, 독서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대치동 그 독서 논술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뭐, 무서운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자, 초중고등 논서술형이 강화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도 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 내신도 그렇고요. 또한 대입 면접에서도 논술 구술 능력, 구술 입으로 논술을 하는 거죠. 이 능력이 보는 자소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게다가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정말 좀 더 똑똑한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구술 면접 시험을 보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입 논술 전형이 확대됐어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려대 300명 추가했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엔 전명 확대된다고 그러고 논술을 응시한 아이들만 해도 올해 22만 명이라고 하는데 엄청나죠. 그런데 최저를 못 맞춰서 거기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탈락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굉장히 논술 보는 친구가 많았었는데 정시를 보는 학생들 중에서 수시로 논술 카드를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논술을
썼다가 정시를 아주 잘 보면 논술을 안 가면 돼요. 정시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하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수시 카드가 논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한 문과적 능력이 특성이 뛰어난 친구들은 수시 중에 카드를 논술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독서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고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서술형, 논술형 시험에 문장 연습이 필요하죠. 토론과 글쓰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명료한 문장 구사 연습을 하죠. 자, 독서량과 수능 성적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연권을 했던 이 연권을 보세요. 그러면 평균이 83점이었는데 11권 정도 이상이다. 그럼 표준 점수입니다. 102.5. 이렇게 거의 20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언어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언어라고 하는 국어 성적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수리에서도 그 실력이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영어에도 변화가 10점 이상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다른 교양 서적, 이게 문학 서적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교양 서적에 대한 것도 굉장히 10점 이상 학생들 20점 거의 정도 학생들의 독서량에 따라서 수능 성적이 이렇게 달라지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간 친구들은 지금 독서를 하긴 조금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여유가 되면, 특히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독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생기부에 적을 때에도 독서를 통해서 심화를 해서 발표를 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등부터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윤유경 국어 독서 논술, 원래 윤유경 국어였죠. 그런데 올해 처음 윤유경 국어 독서 논술을 런칭하는데, 자, 이것의 이름을 가칭 천개의 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25년 1월에 개강되고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선 런칭하는 것은 2개의 반입니다. 중1 기초반, 그다음에 중2 고급반. 중1 기초반은 중1이 되는 예비 중1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와 독서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논술도 배우게 됩니다. 일석삼조죠. 그다음에 중2 고급반이 있어요. 중2 반은 저희 국어 하는 학생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 반은 특수반입니다. 일반반이 아닙니다. 중1 반은 일반반이에요. 그래서 모두 들어와도 됩니다. 그런데 중2 반 같은 경우에는요. 고급반으로서 특히 의치 약한 특목반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자, 중1 기초반하고 중2 고급반은 우선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의치 약한 특목반 학생들은 이 학생에 한해서는 저희가 시험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다르면 수업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독서의 레벨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봐서 통과한 친구들은 이 고급 독서반에 들어가고, 그러하지 않은 친구들은 기본 일반 중2 국어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우리 문해력이라든지 국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초등 국어에서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추후 개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5학년, 6학년 학생들도 추후 개강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초등을 저희 학원에 처음 하는 거죠. 초등 영어하고 수학은 현재 윤플러스 코칭관에 개강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수학하고 영어는 개강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윤플러스 코칭관에서 우리 원장님과 그다음에 부원장님께서 굉장히 아이들을 가족적으로 밀착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국어 독서 논술을 런칭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초등 때 무엇보다도 예체능보다도 독서하는 습관과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기르고 집중력을 키우는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겠다 생각해서, 특히 이제 평택의 전체적인 아이들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마음 먹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독서 논술 하실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왔는데요. 이분은 지금 대치동 현재 인기 선생님이시고요. 자, 고려대 국어교육과 나오셨고 20년 이상 예전에 저희 학원의 부원장으로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윤유경 국어와 명품의 독서 논술의 폭발력 있는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기 앞서서 왜 그다음에 윈터 특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유경 학원은 왜 겨울방학을 주목하는가? 요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학기 중에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을 축적하는 그 진도를 나가기가 힘들어요. 시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맞춰서 그것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고 실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방학을 거치지 않은 학생들은 저희가 그 기초를 시험 기간에는 많이 잡아줄 수는 없어요. 잡아주긴 해요. 그런데 겨울방학은 그것을 꾸준히 할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수업 받은 것을 자기가 체화하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소화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예전에는 기숙학원 한 2~3개월 보내려고 막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숙학원이 한때 인기였는데 지금 약간 주춤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가서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안 왔다가 하다 보니까는 "나는 정말 겨울방학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 너무 힘들었어. 뛰쳐나올 수도 없었어." 거의 갇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는 내가 그렇게 어렵게 많이 엄마의 희망에 의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도 돼. 내가 공부 많이 했어.' 하고 또 돌아와서 봄부터선 점점 풀려서 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의 수준과 진로 그 진도나 실력이 좀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맞춤 공부를 시켜 줘야 되는데 기숙학원에 가게 되면 사실 그게 안 돼요. 대거 아이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개별 관리는 좀 힘들다. 그리고 과거에 나갔던 진도를 이어서 나가기 힘들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또 그것을 잇기가 힘들다. 그냥 단절됐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윈터를 안 열었었는데 올해는 열어야겠다. 작년에 탑10 반을 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열게 됐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어머니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예비고1 올라가는 어머니들께서 혹시 애들이 중학교를 끝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학원도 많이 다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행복한 추억을 쌓기 위한 거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요? 그렇다면 제가 죄송하지만은 뭐 하루 이틀이나 3~4일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일 주일 이상 어떤 분들은 2주 정도 가신 분도 계세요. 어떤 학생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 와서 공부를 했고 굉장히 실력도 뛰어났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는 완전히 망해서 뭐 3 수까지 가는 경향이 생겨서 우리 학원에 다녀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여행을 가기 전에 한 2~3주 설레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와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와서 2~3주 설레요. 한 달 이상이 날아가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다시 원위치로 못 돌아와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부탁드리자면 내 아이 정말 행복하게 해 주고 싶으시다면 대학 합격하고 나서 그때 정말 뭐 아주 그냥 오래 장기 보내시더라도 지금은 쪼끔 자제해 주시라. 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인제 예비고1 학생 들어가는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2 학년, 3 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어머니들께는 원하실 거예요. 실력이 되든 안 되든 단 공부 자립이 되지 않거나 기본 개념이 이 아이가 실력 정도까지 되지 않는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갈 정도의 점수가 되고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오라 해도 일단은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께서는 "무슨 소리냐. 기숙사에 들어가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공부 자립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혼자 공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집중력이 없고 이런 친구들은요. 저희들이 계속 불러 가지고 테스트하고 시험 보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
사에 해당되더라도 어머님들께서 이 친구가 자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사항을 기숙학원을 보내는 거, 그다음에 기숙사를 보내는 거, 그다음에 해외여행을 보내는 거, 이것은 가능한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서울 이상 혹은 목표로 하는 대학을 보내기 위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분은 쪼끔 자제를 하시고 대학을 입학하고 보내셔야 돼요. 어느 의대를 보내는 학부형님들은 전문직이세요. 근데 자기 직장까지 쉬면서 아이를 서포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제 저희 나라는 아직도 인제 학력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대학에 대한 굉장히 그 성공률에 대해서 행불행을 많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윈터스쿨의 가장 중요한 저희 목표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과 유지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우리 수업을 들어라가 아닙니다.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엄마 인강을 끊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프리패스로 정말 "네가 굉장히 좋은 마음을 먹었으니까 인강을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인강을 계속 듣는 것은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이 문 닫아 놓고 '아 너무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강 강사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시간이다. 구경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시간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공부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릿속으로 넣으려고 하는 작업을 이해하고 나서 그 작업만이 유일한 공부 시간이고 이거를 순공 시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순공 시간을 높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스공이나 자공 때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각각 수업 시간을 표시를 한 다음에 자기 수업 시간 외에 우리 학원에서 머물러서 수업할 시간을 표시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그 내용을 하는지 목표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1 시간 반 공부를 한다면요. 저희가 10 분을 쉬어라. 그다음에 1 시간은 공부해라. 그럼 20 분이 남잖아요. 그건 뭘 하느냐? 자기가 공부한 것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하라고 그래요. 윤유경 국어하면 옛날부터 백지 테스트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게 자기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나머지 내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따로 공부를 하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 안다고 착각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다 모른다고 착각해서 계속 같은 부분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하고 부모님 사인도 받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각각 등급이 어떤 등급인지 목표도 적게 해요. 그래서 주마다 이런 계획표를 만들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특별히 관리하는 학생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성적이 많이 올라서 저희는 뭐 나중에가 아니라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올라서 내가 성취욕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집에서 혼자 하긴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맞잡아 주고 그다음에 다른 독학 재수 학원에서 같이 맞잡아 주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극강의 그 학습 관리. 자, 처음에는 제가 윤파라고 그랬죠. 우리 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특강과 함께 피드백 수업. 그다음에 올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돌 스파르타가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 자 특강 네 윈터스쿨 과목을 제가 인제 그 기본 과목 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몇 학년에 이 과목이 해당하느냐. 국어 기초 문법 특강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고급 언매, 고급 문법이라고 합니다. 특강이 열리는데 기초가 된 아이들은 이걸 들어도 되고 예비 고1도 만약에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이 선행을 해서 고1, 고2를 넘어가고 있다면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 본 수업을 한 친구들이 이걸 듣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강화하는 수업이 열리고 있고요. 영어 개설 강좌 또한 기초 문법과 모든 중앙 문법을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을 기대한 그럼 성적을 기대하겠죠.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의 퍼펙트한 성적을 기대합니다. 또한 영어 고급 독해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문법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구문 해석을 하는지 대부분 아이들에게 해석을 시켜보라 하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어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몇 개를 가지고서 짜깁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수능에서나 난이도 있는 내신에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 부분은 틀리게 돼 있거든요. 주제 문제도 틀리게 돼 있고 빈칸 문제도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독해가 제대로 되면 굉장히 빠르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갈 수가 높죠. 특히 인제 영어 고급 독해 하시는 분께서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고 굉장히 다른 특목고라든지 대도시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시는 초빙 강사이십니다. 그래서 수능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학 개설 강좌는요. 각각 과목이 굉장히 많죠.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의 양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기 반 학생들을 데리고 예전에는 무료 수업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지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하죠. 그래서 이게 특강화 시켰고 물론 외부 학생도 들어와도 되지만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한층 심화된 수업을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인제 공통 심화는요. 기본 개념이 있는 친구들 개념을 다 나간 친구들이 "나는 퍼펙트하게 내신과 모의고사 1 등급을 어떻게든 할 거야. 단 하나도 틀리지 않을 거야." 이런 학생들이 듣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통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기본 2를 했던 친구가 여름방학 이후에 요것들을 미리 다 해 놓으면 그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본 수업에서는 공통 수학 1을 하고 특강에서 공통 수학 2를 하고 단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자습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자습을 하거나 혹은 이돌 스파르타 가서 자습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독서실을 간다든지 그 카페형 독서실을 간다는 것은 저희가 어머니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저희가 사실은 아이들을 데리고 계획표를 짜고 데리고 학습을 시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공력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관리되지 않아요. 어머님들 만약에 다른 뭐 카페형 독서실이나 이런 데를 가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 막 그 월권 끊어 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그렇죠. 근데 어머님들 눈에서 안 보이게 치울 뿐이에요. 가서 잔다든지 휴대폰을 한다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굉장히 밀도 있는 공부를 하기 힘들어요. 갔다 오긴 해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에 흔적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특히 수학은 본 수업과 특강을 듣는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배로 해야 된다. 하루에 만약에 3 시간 그 수학을 듣는다면 3 시간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수학만 해야 될까요? 국어, 영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학원 아니면 이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효율이 오릅니다. 특강만 듣는다고 수업만 듣는다고 아이들이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뭐 수업하면서 우리가 피드백 클리닉 하지만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점핑하는 실력을 원한다면 추천드립니다. 과학 과목 같은 거 아까 보여 드렸지만요. 선생님께서 남자 선생님도 계시고 여자 선생님도 계십니다. 다양한 과목들을 중1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명 이상 모이면 저희가 열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제 특히 예비 중1, 고1, 고2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이 물리나 화학을 매우 어려워해요. 전 과정을 다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건 학기 중 시험 기간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틀리는 문제 그리고 내가 좀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 놓는 거예요. 특히 예비고1 같은 경우에는요. 평고, 한강고, 신안고 요새는 비전고도 좀 어려워졌어요. 이런 데에서는 물리나 화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뭐 윗단계를 했던 친구들 뭐 평고 같은 경우는 또 과학 중점 학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난도가 나와요. 그래서 통합과학만의 범위 내에서 낸다고는 해요. 하지만 선행을 좀 더 하고 심화를 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작은 시간에 고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강에 들어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비고의 예부 고3 화학 과목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강 옵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학원에서 하는 윤홀, 그다음에 이돌 스파르타는 올파가 있습니다. 자, 윤파라고 하죠. 윤유경 윈터 파이터, 윈터 스쿨 파이터 윈파고요. 두 번째는 윤올이라고 하죠. 그래서 윤유경과 이돌 윈터, 이 프로그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돌만 하나는 선택할 수 없어요. 여기 가면은 30% 할인해 준다 하더라. 우리 과목을 윈터를 듣고지 않은데 거기만 해주세요 하는 건 조금 불가하니까. 왜냐면 이제 또 그거는 조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저희 특강 비용은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계속반이에요. 특강이라고 제가 널려놨지만 계약해서도 계속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만 들어올지 계약해서 계속할지도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예비고 1이나 예비고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이들이 안 했던 친구들은 성적 보면서 1등급이 계속 나오면 혼자 해도 되고 유지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돌 같은 경우는 선착 30명 30% 할인 들어갑니다. 자, 이돌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에 입실해서 저녁 10시에 퇴실하고요. 병원을 간다 해도 어머님과 우리 학원에 다 통보가 되고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가 되고 졸리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너무 고통스럽게 있지 않아도 돼요. 좀 자유롭게 서서 공부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공기가 좀 통하는 곳도 있어요.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또한 교실제가 운영돼서요. 쉬는 시간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자습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 한 5분 정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는 겨울방학 동안 윈터스쿨로 이돌 스파르타에 등원했습니다. 윈터스쿨을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학원들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다른 선택지들 중에서 이돌이 가장 시설적인 측면이나 프로그램의 측면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시제를 운영을 했었는데 교시를 진행하는 시간 동안은 학생들의 출입을 막기 때문에 공부하는 중에서 학생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실과 바깥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거나 약간의 환기가 필요할 때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저는 커피 같은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카페를까지 이동하는 시간 등을 줄여주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돌 스파르타에서는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께 교과목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고민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확신이 있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내신 공부가 아예 정시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에 정시의 스타일에 맞춰서 더 공부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입에 들어가는 수시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동안은 충분히 정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내신이라는 것이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 또는 방학 등의 기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정시 공부를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원 같은 걸 가지 않고
이돌에서 하루 종일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의 수공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국어, 수학은 학원을 다녔었고, 영어는 자습 모의고사를 풀거나 영어 단어를 스스로 암기하는 등의 자습을 진행했고, 사회탐구 과목은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만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싶고 자신의 성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돌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공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다른 학생들도 모두 공부만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방해 요소 없이 오로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학년 1학기를 수시로 보냈고 3학년 2학기는 거의 정시 공부로 보냈는데 제가 겪어본 경험상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너무 못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기초부터 쌓아나가고자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돌 전주 송천센터에서 9개월 동안 공부해서 전국대 의과대학에 합격한 한지라고 하고요. 사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삼수 때는 재종을 다녔었는데 약간 여타 과목의 그 다양한 과목들의 그 기본기들은 갖춰졌으나 약간 자습 시간이 부족함을 느껴서 사수 때는 이돌에 다시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역 때는 그 학생부 국가 전형으로 중앙대학교 수학과 입학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의사라는 꿈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의학 드라마나 여타 다큐 등을 통해서 의사라는 직업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의과대학 입학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인재 교과 전형이라고 최저를 맞춘 사람 중에 내신 성적으로 줄 세우는 전형이어서 전북대학교 의예과, 원광대학교 치의과, 그리고 우석대학교 약학과를 썼는데 그중에 전북대 의대를 붙어서 입학하게 된 한지. 수학과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내신 공부를 하면은 수능 공부도 어느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EBS 간접 연계나 그런 것들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돼가지고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 집중하고 내신 기간이 끝나면 수능 공부에 다시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점대 중반 정도. 최저가 사학 6이었는데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과학탐구 1등급, 1등급 해서 최저를 맞추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돌 스파르타에 대해서 동영상 보셨는데 어때요?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보니 저희하고 이돌 스파는 어떤 커넥션 없어요. 어떤 근데 이제 저희 학원의 학생들이 순공 시간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윤유경 학원 이제 모의고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 모의고사를 보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그다음에 아이들의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단기 목표가 있어야 공부를 달리거든요. 내가 지금 3개월 후에 혹은 아이들이 내신이 안 좋다고 나는 정시로 갈래 하는 학생들은 어머니께서 절대로 막아야 돼요. 100%안 됩니다. 아까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도 우리 학원이 아니라 이도래도 다 수시로 가잖아요. 특히 서울권이라든지 대치동 이쪽 권 아니면 거의 85% 이상, 우리 평택은요 거의 95% 이상이 다 수시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해서 최저를 맞출 수 있어야 인서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기 목표를 갖게 해서 자기 실력을 확인하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윤유경 학원에서는 오답정리나 이런 것들도 실시함으로써 피드백에 철저한 학원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윤유경 윈터스쿨 파이터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그 학생들의 이제 그 중등 국어 독서 논술을 런칭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고등 아이들은 독서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생기부에 아까 의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1점대 안으로도 1점대 뭐 3, 4 안으로 들어야 돼. 이 친구가 1점대 중반이잖아요. 분명히 생기부가 많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좋은 평가를 받았겠죠. 물론 이제 내신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시로 가는 방법은 내신 성적 플러스 생기부다. 생기부를 위해서는 특히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은 반드시 자기 진로가 결정이 돼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 탐색 과목이라든지 융합 과목도 다 등급으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석차가 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가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덜 미치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그게 따른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과목도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되기 전에 이미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생기부 관리를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고등학교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은요. 지금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한 2주 동안 생기부 쓸 거 가져와 그러는데 자기가 활동하지 않은 걸 선생님들이 써주진 않거든요. 자기가 발표했던 거, 자기가 보고서 냈던 것만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자기 과목하고 연계된 걸 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을 미리 계획하고 해놔야 돼요. 시험 끝나자마자 갑자기 뭐 과목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밤새서 하면 껍데기만 되고 근데 올라가는 내용도 거의 다른 애들이 검색해 복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거 혼자 할 수 없다. 이 아이 생기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이 진로가 아직 모르겠어요 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아이들에게 윈터 파이터를 듣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돌도 다니게 하지만 진로를 찾는 건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컨설팅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이제 컨설팅이 됐으면 그 과에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과목이 개설됐는지 정말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활동을 좀 시켜보면 돼요.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그런 활동 시켜보는 게 있어서 하면서 훨씬 더 자기가 아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흥미를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컨설팅도 중요하고 독서도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면접을 볼 때 독서를 한 아이들은 자기가 외우지 않고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선생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에 대한 질문이 따로 있을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를 하면 모든 과목에 고등학생도 영향을 미친다. 생기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면접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여러분 아이들 그런데 너무 어려운 강제 독서는 시키지 말라. 아이들이 쉽게 어떤 아버지께서는 마흔아는 안 돼 해가지고 Y책도 못 보게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쉽고 편한 책부터 읽게 해야 돼. 너무 어려운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엄마의 욕구가 좀 높은 책을 읽게 되면 아이들이 독서를 기피하게 되고 읽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없으면 진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은요. 비문학 독서 지문이라도 제대로 읽으면서 자기가 지식을 좀 파악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예전에 제가 1대100에 우승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정말 거의 뭐 80% 이상은 비문학 독해 국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걸 읽다 보니까 굉장히 유식해졌죠. 그런 덕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원에 자, 윤유경 윈터 파이터 스쿨, 윈터 스쿨 파이터 천개의 눈 초중등 국어 논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예전에
시간을 길게 잡아먹어서 어머니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굉장히 빨리 하려고 다다다다 막 얘기했는데 어머니께 충분한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이 화면에 사진을 찍으시면 여기 QR 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소감 작성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감 작성을 하시면서 저에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프로그램에서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오디오를 켜주시고 학생의 학년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들으셨던 어머님이 계시는데 혹시 질문하실 내용 거의 없으세요? 자세하게 혹시 헷갈린다, 이건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 없으세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너무 이제 기계나 이런 실수들도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철저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올해 처음 윈터스쿨 파이터도 제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윤올도 시작을 하고 천개의 눈 초중등 국어 독서 논술도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아이들의 미래의 시간이라는 지금 현재 시간이라는 게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돈비보다는 인생을 투자를 지금 제대로 해놓으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카드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부터서 나는 이 과목은 안 할 거야, 저 과목은 안 할 거야, 난 요것만 할 거야. 그러면 굉장히 특히 이제 예체능하는 친구들은 그래요. 그리고 국어, 영어만 포함되지 않아요. 수학과 과학도 차수시가 높으면 자동 포함이 되고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 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대부분 제가 어제 어떤 어머니께서 이제 상담 오셔가지고 수만이라든지 어머님들이 이제 카페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놔버린 과목이 적으면 다른 과목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늘리느냐. 이구동성 100명이면 100명 어머니들께 다 얘기하세요. 과목을 줄여줬더니 아이가 3등급이었던 애가 평균 5등급 내려갔다. 과목을 줄여줬더니 아이들은 빼기 계산을 해요. 내가 과목이 줄어졌으니까 일요일 아침에 더 자야지. 내가 과목이 줄어졌으니까 공부 좀 늦게 시작해도 되겠지. 그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평고생도 심지어 수능할 때 나는 뭐 수시할 최저를 뭐뭐 맞출 거야. 고3 아이들 내년이면 당장 나는 뭐 2개로 맞출 거야, 3개로 맞출 거야. 그렇게 해서 공부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하던 대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모두 다 지금부터서 정말 지구력 있게 달리려고 연습을 하고 막 달리는데 엄마 나는 20m만 달릴 거야 하면 얼마나 속력이 나오겠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라고 우리 자녀를 위하는 마음. 우리 자녀가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하지 않고 논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견뎌내고 자기 절제력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는 것만 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고 학생이신 분은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겨울방학 때문에 아이들 늦잠 자고 또 수업 같은 경우도 막 11시 수업 빼주세요, 12시 수업 빼주세요 하는 경우 있어요. 가끔씩은 학원에서 다 맡겼고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최소한 늦잠이라든지 게으름 부리는 거 깨워서 학원까지 떨어뜨려 놓는 것은 하셔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제가 그렇지 아니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가끔씩 동호수 주소 줘. 내가 너 깨우러 갈 거야. 왜냐하면 너무 한 번 그렇게 되면 2번 그렇게 되고 2번 그렇게 되면 시험 기간까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조금은 냉정하게 우리 아이들이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유경 윈터 스쿨 파이터와 청개의 눈 국어 독서 논술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